디지털 미디어 실습 샌드박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어, 모래상자를 얘기를 하죠. 모래상자는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래 놀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들이 모래로 모래성도 쌓고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죠. 한마디로 마음대로 깽판 치고 놀아도 돼요. 샌드박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영어로 하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좀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툴입니다. 스케치업에서 샌드박스는 주로 지형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지침이 내려오기를 1시간 수업 분량을 25분에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분량에 대한 좀 압박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뭐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실습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출석도 부르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은 뭐 50분이거나,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을 해도 50분이거나 그보다 적은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 강의부터는 시간 분량에 대한 좀 압박을 줄이고 엑기스만 좀 짜서 전달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같은 얘기 여러 번 하지 않으면서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맨 첫 장을 보면 Train by Push Pu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Push Pull 기능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죠. 누가 지형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노가다예요. 이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마려우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샌드박스라는 툴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메뉴바의 드로어 메뉴에 샌드박스라는 메뉴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케치업에서 한번 보죠. 자, 스케치업. 자, 드로어 메뉴에 보면 맨 밑에 샌드박스라고 있죠. 메뉴가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From Controls and From Scratch,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분량 이게 2개가 다예요. 별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투어라는 말은 뭐냐, 그 접두어로 con이 붙었기 때문에 연속되는 이런 뜻이에요. 연속되는 뭔가의 집합인 건데,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등고선을 얘기합니다. 등고선, 높이가 같은 점들의 연속이죠. 등고선을 얘기해요. 그럼 등고선 가지고서 지형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등고선이 없어요. 등고선을 어디서 구해올 거냐는 거지. 예, 막막하죠. 예. 심지어 이 등고선은 3차원 등고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등고선끼리 실제로 높이 차이가 나는 3차원적인 등고선이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웹브라우저를 켜고, 자, 국토 정보 플랫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맨 상위에 딱 뜹니다. 이거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우리에게 등고선을 줄 거예요. 등고선을 줄 건데, 등고선이라고 돼 있지 않고
밑에 보시면 수치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등고선은 결국은 고도에 대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지도라고 표현하는 게 업계에서의 표준 용어예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린 지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 지형도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수치 지도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도가 딱 뜨죠. 뭔가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로그인이 필요해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자격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없고요. 무난하게 뭐 일반적인 사이트 가입하듯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누르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으이? 네,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우리가 임의의 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수치 정도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등고선이라고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임야 산지가 있는 지역을 골라서 수치 지정도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뭐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편지도 검색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간편지도 검색. 그럼 메뉴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간편 선택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에 수치지도, 항공사진, 국가기준점, 정사영상, DEM, 그 다음에 뭐 온맵, 부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리정보 분야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용어들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전자지도, 요 수치지도가 필요합니다. 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검색 항목 선택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CAD 형식의 지형도는 수치 지형도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치 지형도 1.0을 선택하시고요. 물론 수치 지형도 2.0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수치 지형도 2.0에 포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CAD에서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치 지형도 1.0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사이트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나머지 연속 수치 지형도, 기본 공간 정보, 토지 특성도, 토지 이용 현황도, 연안해역 기본도 이런 내용들이 토목공학과 학생들한테는 또 관심 있는 항목일 수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우리는 수치 지형도 1.0 선택하시고요. 자, 축척을 선택합니다. 축척은 일반적으로 1대 5천 정도 축척이면 빠진 지역 없이 무난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대 2500이나 1대 1000 정도의 소축척 지도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제공받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1대 5천 지도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1대 5천만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지역, 그러니까 국토정보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지역의 지도들은 주기도 합니다. 예. 자, 1대 5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자, 수치지도 검색 항목 선택 메뉴가 바뀌었죠. 지도에서 직접 선택, 행정구역으로 선택, 도엽으로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지도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행정구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물론 주소를 알면 행정구역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전공인답게 도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도엽으로 선택 이렇게 누르시면 수치 지정도가 제공되는 지역에 도엽들이 이렇게 격자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역, 즉 도엽은 요 한 장을 말하죠. 이 도엽의
지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용인 006 377 13006 요 번호가 현재 우리가 선택한 지도의 번호예요. 도엽이라고 하죠.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하니 물어봅니다. 제약이 있어요. 항공사진을 제외한 다운로드는 1회당 자료를 500MB로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생년월일 입력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신원조회 알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생일 공개하는 건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자, 생년월일 입력하면요, 여러분들이 교육학술연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뭐 따로 제지받지 않고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누르면 기다리는 중. 자, 이렇게 DXF 포맷과 XML 포맷을 받을 수 있겠죠. 자, DXF 포맷은 말 그대로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포맷이고요. 말 그대로 CAD 도면입니다. XML 데이터는 이 CAD 도면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XML 데이터는 현재 우리는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개발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할 겁니다. 자, DXF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바탕화면에 지금 하나가 다운로드가 됐죠. 자, 스케치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돌아갑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파일, 임포트,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DXF 데이터 중에 하나를 임포트 하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 파일 이름 옆에 선택 상자에서 AutoCAD 파일 DWG DXF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셔서 찾으시고 임포트 하시면, 자, 뭐라고 나오죠? AutoCAD 엔터티가 임포트 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레이어는 총 64개의 레이어가 들어왔고요. 2D 폴리라인이 4806개가 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리상 큰 사이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투시 효과가 들어가 있으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카메라 메뉴에 가셔가지고 퍼스펙티브 꺼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 메뉴는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른쪽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 인포 이 부분하고 이 레이어 정보를 열고 잘 보이도록 조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레이어 메뉴를 사용할 겁니다. 레이어 메뉴는 차회 강의에서 다음 강의가 아니구나. 다음쯤 되나? 강의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컨스트럭션 툴 2편이 있어요. 그때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3차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이지 않고 2차원적인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적인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뭐 토지 용도, 뭐 도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실제 자연지형의 높이와 관계없는 행정적인 내용들은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등고선을 통해서
3차원 지형을 생성하는 데까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레이어를 다 골라내서 지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물론 이 레이어 이름들은 다 번호로만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 수치 정도의 컨텐츠 일람을 살펴보면 이 레이어 번호가 뜻하는 도면상의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막 지어진 번호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골라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 전체가 임포트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Explode 누르셔가지고 그룹이 해체되기를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 마우스 커서가 뱅뱅뱅뱅 돌고 있죠. 컴퓨터 CPU가 빠르면 훨씬 빨리 끝나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 메뉴에서 퍼스펙티브 옵션 끄고 패러렐 프로젝션 상태에서 뷰를 돌려서 살짝 옆에서 봅니다. 그래서 높이 제로, 레벨 제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높이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만 남게 되는데요. 잘 보면 쓸데없는 데이터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여기 무슨 이상한 X 표시가 있죠. 이 X 표시 다 뭘까요? 이 X 표시가 다 뭘까요? 이게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던 좌표 기준점들입니다. 그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엔터티 인포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선택한 그 X 표시에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레이어 명칭이 F0027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볼까요? 레이어에서 F002717 요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 안에 모든 X자들이 아마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창 바로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중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딜리트 레이어 대화 상자가 뜨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레이어 안에 내용물이 있대요. 비어있지 않아서 이거 어떡할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 첫 번째 옵션은 Move Contents to Default Layer, 가장 기본 레이어로 0번 레이어로 가져갈 거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Move Contents to Current Layer, 지금 현재 선택한 레이어로 가져갈 거니 이거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Delete Contents, 그냥 싹 다 지워버려. 세 번째 거 선택하고 OK 합니다. 자, 시원하게 다 올라갔죠. 예. 이젠 정말 등고선만 남았어요. 물론 비어있는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셔가지고 제거해주면 가장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작업은 되긴 돼요. 근데 좀 이왕이면 복잡하지 않은 게 좋을 테니까 한번 골라내 볼게요. 자, 클릭 등고선 하나 클릭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F00171114 레이어가 등고선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다른 레이어 클릭해 보면 역시 17111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는 17111 1711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어떤 레이어는 17111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레이어는 17114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찾아볼게요. 이 17111과 17114 레이어인데 사실상 등고선은 저기 뭐야 100m 간격 레이어하고 10m 간격 레이어하고 딱 그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감하게 한번 우리 한번 지워볼까요?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지워볼게요. 자, Shift 키 누르시고서 17114 밑에 있는 F00
3으로 시작하는 37221부터 15213까지 D 레이어까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컨텐츠 누르시고 오케이. 자, 화면상에 아무 변화 없어요. 그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C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E 레이어까지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컨텐츠 오케이. 싹 지워졌죠. 네. 몇 개 남았네. 네. 남은 거 마저 지우고요. 자, 데이터상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고선은 딱 이 두 레이어에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F로 시작하는 레이어 중에 1만 번대, 1만 7천 번대 레이어가 등고선에 해당하는 레이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속되어 있는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수치지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됐죠? 등고선만 순수하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세이브 하겠습니다. 왜 세이브를 갑자기 하느냐? 이게 좀 약간 데이터 크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저장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등고선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 등고선으로 실제 지형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데이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데이터를 통째로 지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컴퓨터가 꽤 고사양이어도 버티기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 일부를 좀 정리를 하고 좀 가볍게 만들어서 부분적으로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낱낱이 다 라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들 크로싱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삭제해 줍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예요. 꼭 기억하시고 부분적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어디까지 자를까?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이것도 좀 클 것 같은데. 자, 요만큼만 남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드로우 메뉴 가서 우리 처음에 봤던 샌드박스의 From Control 선택하면 에러 난다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등고선들 전체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드로우 메뉴에 샌드박스 From Contours 하시면 기다리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또 시계 돌고 있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데이터는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끄트머리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지형 데이터는 현재 레이어 0번 레이어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익스플로드 하셔서 그룹을 해제해 주시면 시간 좀 걸리죠. 역시 힘내라. 지금 화면상에 보고 있는 이 정도의 넓이만 해도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네요.
네, 그룹이 해제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의 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좀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이런 면들은 지금은 다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리하기 어려운데, 이런 세부적인 편집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단 지형을 여기까지 생성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일단 OK입니다. 이 위에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데이터들을 건물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들은 사실 등고선의 각 그 꼭지점들, 포인트들을 삼각형 형태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어서 실제로는 이 폴리곤, 이 페이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편집하는 거는 따로 Q&A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뒤에 지금 오늘 진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만 붙잡고 오래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샌드박스 from controls 밑에 from scratch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메뉴, 요거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나와주세요. 네. 네, 지금 우리 두 번째 설명에서 봤던 게 대지 등고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이터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에서 from controls 옵션 가지고서 3차원 지형을 만들게 되면 틴 데이터를 만든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틴 데이터가 뭐냐면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화된 면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고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각 포인트들을 무수히 많은 삼각형 면으로 연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지형을 만드는 전제는 뭐다? 실제로 높이값이 있는 3차원 등고선 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정보 플랫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이제 봤던 것과 같죠. 실제 이 파워포인트 상의 예제는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스케치업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로부터 샌드박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스크래치로부터 만들어지는 지형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임의로 만드는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로 만드는 지형입니다. 사실상 틴 데이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틴 데이터는 실제로는 아니고요. 요거는 정방향의 폴리곤들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네트워크예요. 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험했던 건 지우고요. 네, 방금 아까 그랬던 스크래치는 사이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 작게 다시 그릴게요. 아마 노트북이 아마 그 사이즈를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 메뉴에 샌드박스, 스크래치 선택하셔서 자,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그맣게 그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무브 기능을 써봐야 되는데 드로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미 아셨겠지만 샌드박스 메뉴 밑에
컨투어하고 스크래치밖에는 없어요. 그럼 승부는 어디 있느냐? 그 옆에 있는 툴 메뉴에 가보시면 맨 하단에 샌드박스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승부가 있죠. 자, 클릭하시고, 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다시 셀렉트. 야, 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나면 그룹으로 자동으로 묶여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에디트 그룹 하시거나 혹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툴, 샌드박스, 그 다음에 스무브 선택하셔서, 자, 지금 원이 하나 등장하는데 굉장히 크죠. 그 오른쪽 아래 VCB 보시면 레디어스가 100m로 되어 있어요. 100m로 되어 있는데 요거 줄일게요. 그래서 얼마로 할까? 5만 5만 많아. 5천 5m로만 제한하고요. 자, 원이 조금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타나서 포인트를 가리킬 때 마우스로 지그시 드래그 해봅니다. 자,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게 가능하죠. 내려가는 게 가능하죠. 내려가는 것은 안 돼. 자, 이번에는 레디어스를 1만 10m를 주고 원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올리거나 내리거나. 자, 클릭하고 들어 올리고, 클릭하고 들어 올리고, 클릭하고 들어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지형을 편집을 해 나갑니다. 요건 말 그대로 만화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 이런 지형이 있을까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임의로 지형을 편집할 때 요 기능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참 재미있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록볼록 이렇게 지형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모브 기능은 높낮이 조정이 Z축으로만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옆으로 튀어서 뭐 날아가거나 할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지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지다가 또 답답해 그러면 한 50m 정도 반경 주고 크게 크게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자, 25,000 그때그때 눈치껏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만질수록 자연스러워지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형을 조금씩 편집해 나가시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자, 스무브 기능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스탬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탬프 기능은 뭐냐면은 실제로 건물이 앉을 뭐 대지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스탬프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탬프 기능. 스탬프라는 말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탬프라는 기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장으로 꼭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그 도로를 찍어낼 수도 있고요. 건물이 실제로 앉을 대지를 찍어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처럼 그룹 편집 모드를 해제하고 밖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룹 편집 모드를 해제하고 나오셔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뭐 라인 툴 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뭐 대지의 모양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요놈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가지고 와요. 쭉 가지고 와서요. 자, Z축으로 이렇게 쭉 올리셔가지고 공중에다 띄웠어요. 서로 막 겹쳐 있으면 보기 힘드니까 띄워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툴 메뉴에 스탬프 선택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라인 툴로 그린 도형 선택하시고요. 그럼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아, 얘가 도장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형을 딱 클릭해 주시면 어라, 뭐가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자, 위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도형 모양만큼 지형이 뚫렸어요. 지형이 뚫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딱 도형만큼만 잘라진 건 아니고요. 주변에 경사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뭐 절토하고 성토하고 한 것처럼 꾸며져 있어요. 근데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이 정도 높이면 되겠다 싶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도장으로 빵 찍힌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고 다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스탬프 지형. 자, 그러면 일부는 절토, 일부는 성토한 걸로 맞춰볼까요? 이런 느낌? 좋아요? 오케이. 이게 다 현실적이다. 그죠? 자, 이런 정도의 편집이라고 하면 여기다 집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뭐 계단을 놔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형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스탬프 툴의 한계는 뭐냐면 도장으로 찍히는 이 도형이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거의 평면으로밖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한번 궁금하죠? 그러면은 면을 곡면으로 만들면은 곡면으로 스탬프가 됩니까? 그건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드레이프라는 툴이 있습니다. 드레이프라는 툴. 이 드레이프 툴은 뭐냐면 스탬프하고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는 원래 지형을 뭐 건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도형이 생긴 모양 그대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됐죠? 이제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까요? 줄이자.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동해서 높이 값을 좀 주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레이프 툴 한번 사용해 볼게요. 툴 메뉴에 샌드박스 드레이프 선택하셔서 쓰는 거는 스탬프 툴 썼던 거랑 요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형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도형은 지울게요. 잘렸어요. 이렇게 지형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다른 색을 입히든지 해서 이건 뭐 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형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드레이프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Add Detail이라는 툴이 있어요. Add Detail이라는 툴은 뭐냐면 뭔가 지형이 생겨먹은 게 부분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 높낮이가 생겨져 버리면 평면적인 형태의 직사각형 면은 존재하지 않게 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혀져 있는 삼각형 두 개의 조합이 되겠죠. 대각선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형을 부분적으로 편집하는 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거 이제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 보시면 일부의 면들은 이렇게 지금 오목하게 막 꼬여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면이 주변에 있는 면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조화롭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면 면의 방향을 바꾸거나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 좀 적당한 데가 없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산등성이가 내려가다가 한번 먹었죠, 그죠? 그 이유가 잘 보시면 지금 요 면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툴 메뉴에 들어가셔서 샌드박스 에디테일 하시면 방금 선택했던 부분에 면들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썼던 툴 메뉴에 스무브 기능을 써서 반경은 좀 많이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500 이렇게 조절하시면 조그만 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요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테일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안 나오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이 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립 엣지라는 게 있어요. 플립 엣지, 요거까지 해볼게요. 자, 플립 엣지 메뉴 선택하시면요, 방금 요 한가운데 있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대각선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때 엣지를 탁 클릭하시면 이렇게 엣지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플립 엣지는 요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 플립 엣지는 물론 숨어있는 엣지도 찾아내요. 지금처럼 숨어있는 엣지들을 찾아내시면 이 부분도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방향을 딱 바꾸시면 형태가 바뀌죠. 아이고. 자, 이 플립 엣지 기능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손볼 수가 있어요. 자, 편집 모드가 풀렸네. 자, 근데 플립 엣지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진 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래 정사각형이 잘려나간 이런 부위에서는 플립 엣지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안타깝죠. 여기는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아까 드레이프 기능을 써가지고 잘라진 면들은 작동이 안 돼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형의 모양을 손을 보실 때는 드레이프나 스탬프 기능을 쓰기 전에 미리 손을 봐 놓고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죠. 여기도 지금 드레이프 툴 가지고서 이제 잘려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플립 엣지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면은 작동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게 다예요.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자, 스탬프로 잘라나간 면들 주변 중에 이렇게 좀 손볼 것들, 이렇게 변경할 것들이 있으면 플립 엣지 기능 써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면 깔끔하고 예쁜 지형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이 되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좋아. 여기서 나갈까요? 여기서 나갈까? 여기서 낫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 훨씬 보기 좋네요. 음,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이 생긴 모양을 잘 보시고 차근차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아까 컨투어 명령으로 만들어진 지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데이터 사이즈가 원체 무거워서 제가 데모를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밖에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는 과제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오늘의 과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명 작가의 건축물 모델링을 하고 있죠. 건물만 만들지 마시고요. 건물 주변의 지형을 스크래치로 만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등고선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써가지고 컨투어로 만드셔도 되고, 특히 이제 국내 건물 선정하신 분들은 컨투어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형도 만드시고 뭐 여기 뭐 꽃도 심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글쎄 뭐 연못이나 뭐 이렇게 길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년도 하고 똑같은 그거여서 뭐 지금 2018년 뭐 6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한 따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